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40선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매도로 돌아서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오후장 갈수록 기관의 매수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투신과 연기금 모두 매수세로 대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호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와 LG전자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약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시 구간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을 틀면서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며 1930선에서의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이 기간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재차 1940선 중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선 코스피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8포인트대의 상승세입니다. 1943포인트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거래일째 매도 우위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소폭의 매도세기는 하지만 현재 356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 쪽에서도 이틀째 매도세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기관은 현재 매수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연중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나흘째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었던 코스닥 지수 오전장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560선에서의 흐름을 지켜내며 보합권에서 이 등락이 거듭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07% 약 보합권입니다. 현재 563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45억 원의 매수 우위입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70억 원 정도의 소폭의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틀째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초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 4월 20전의 낙폭입니다. 하락폭이 좀 더 확대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1113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약세 흐름입니다. 148만 1,0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2%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갈등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현대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바로 노무 전문가인 윤 부회장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현재 19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가 2%대의 상승 흐름, 기아차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며 5만 1,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이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1.89%의 상승세 보이며 29,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3%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며 31,3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LG화학과 현대중공업 오전장에 이어 여전히 상승세에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3,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3%에 가까운 낙폭입니다. 22,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서울반도체가 1%대의 하락 흐름, 반면 동선은 1%대의 상승세 보이며 26,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CJ ENM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37,9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 SFA는 2%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66,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현대차 주가가 2%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현대차를 동반해 계열사 주가가 상승세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가 8%대의 강세입니다. 137,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모비스가 2%대의 상승 흐름, 현대글로비스 역시 흐름 좋습니다. 6%대의 강세 보이며 18만 7,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STX 그룹주 주가가 유동성 위기에 또다시 하락 흐름입니다. 전희산업은행이 STX 그룹 계열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경영 지원단을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하락 흐름입니다. STX가 7%대의 급락세 보이며 3,285원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STX 메탈과 STX 조선해양이 8%대의 급락 흐름, STX 페노션이 가장 많이 밀립니다. 현재 10%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며 3,38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전자결제주 주가가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성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소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KG 모빌리언스는 6%대의 강세 지켜나가고 있는 반면 KG 이니시스와 한국사이버결제는 약 보합권에서의 흐름입니다. 이어서 백신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이어 이 대만까지 AI 감염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백신주 주가가 급등세입니다. 이글백과 제일바이오 8호까지 대거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VGX 인터 역시 4%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1,4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방산주 주가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스페코가 5%대의 강세입니다. 4,280원에 거래 중이고요. 비텍 역시 3%대의 상승 흐름, 이어서 웰크론과 퍼스텍 모두 1%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가운데 안철수 테마주 주가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랩이 6%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67,600원에 거래 중이고요. 솔고바이오와 써니전자가 7%대의 하락 흐름, 오픈베이스 역시 밀립니다. 9%대의 급락세 보이며 2,14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LG생명과학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동기에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하락 흐름입니다. 주당 1,800원 밀리며 56,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실적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세를 띠고 있고 자동차 선행방도 오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반면 중소형주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장 흐름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지금 1943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낙폭주들의 시총 상위주들 해당이 되는 그러한 종목들의 어떤 반등 부분과 자동차주, 어제 이제 좀 말씀드린 자동차주들 낙폭주의 단기 반등 매매를 한다면 자동차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도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IT 쪽은 또 오늘 약간 쉬는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외인들의 매도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양이 좀 많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 최근에 연속해서 계속 매일매일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투신이나 기금 좀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이 됐고 개인들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이 오늘은 동반해서 매도가 나옵니다만 그 금액이 좀 많지는 않고 개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 다만 3거래일 동안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의 강세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수급 업종별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 쪽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든가 또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쪽에 대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하는 쪽은 운수 장비 쪽, 자동차, 조선,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해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정유주들의 반등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에 대해서 매수 기관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철강금속에 대한 매수 오늘 현대아이스코, 현대제철도 오늘 4%대 그리고 포스코도 2%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에 대해서도 기관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전기전자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운수 창고 쪽도 현대글로비스 특히 오늘 자동차 쪽의 종목들이 특징적인 그런 업종을 보면 자동차 쪽에 가장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반등의 부분.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사실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을 거라고 사실 전망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또 낙폭이 또 과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선반영이 된 부분이라든가 또 엔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앞으로 더 지속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로 또 둔감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낙폭 이후에 반등이 나올 시점에서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고요. 특징적인 지금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쪽 부분과 자동차 쪽 그리고 이제 제약이나 뭐 음식료, 유통 섹터 그리고 반등을 주는 조선화학, 철강 쪽, 건설 쪽 같은 경우도 미약합니다만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은 약간 쉬고 이제 코스피 쪽의 종목들이 더 좀 활발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IT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또 좋은 부분이고요. SK 하이닉스도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앞으로도 더 실적이 뭐 좋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IT 쪽은 계속 민감주 중에서는 IT 얘기는 사실은 뭐 계속 뭐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계속 IT 얘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반등의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외인 기관의 어떤 지금 매수와 저가 매수의 그러한 패턴으로 일단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길게 보자면 사실은 지금 현재 이따가 잠시 후에 전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 음식료 유통적인 부분 여전히 뭐 추세적인 부분이 살아있는 그러한 섹터고 조선이라든가 뭐 화학, 철강 이런 쪽 같은 경우 건설을 포함해서 단기 반등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그 해당이 되는 포스코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현대중공업 같이 어떤 바닥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지속성 부분은 더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잡아 나가는 그러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다시 개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특징적인 오늘 또 종목으로는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자동차 쪽에서 현대유아의 강한 반등이죠. 8%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에서는 광동제약, 그리고 현대중공업 조선에서 그리고 건설에서는 뭐 현대산업이 한 3%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일단은 큰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 쪽에서의 강세는 여전히 강한 흐름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 종목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여전히 강하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민감주 중에서 좀 구분을 해서 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IT 쪽이 가장 확실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현재 지금 뭐 3만 원을 가볍게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3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을 멈추는 그러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좀 IT 쪽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민감주 중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도가 좀 긴 시각에서 한번 조금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번 좀 관찰을 해봐야 되는 섹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만약에 밸류 매력상으로 우리가 편입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엔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 수급적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감주 중에서는 사실은 조금 긴 시각에서 보자면 IT 자동차 쪽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적인 부분에서 현재 강한 중소형주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내수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긴 시각에서 봤을 때는 민감주들을 서서히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러한 전략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실제적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매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IT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역시 이제 강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는 이제 반등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관련 쪽들 유통이라든가 제약, 음식 여전히 뭐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런 쪽도 계속 강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우리가 금융 섹터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매매를 하실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하냐. 강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IT라든가 유통, 제약,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 이러한 매수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금융이나 이런 부분이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현 구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현재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혹은 신고가 패턴 이런 종목 혹은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좀 돌파되는 흐름들 이러한 흐름들 이를테면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의 차트를 보면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박스의 상당 부위를 돌파한 흐름이 나타날 때 오히려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패턴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턴하는 종목들 있죠. 내수 관련 쪽에서 보면 에듀패션이나 이런 종목을 보면 이제 장기 이평선을 돌파되고 또 턴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는 이러한 종목 혹은 이제 턴하는 종목 이렇게 좀 나눠서 양분해서 좀 기술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감주들의 이러한 건설이라든가 이런 철강이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여전히 저는 단기적인 반등 매매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감주 같은 경우 낙폭주들 같은 경우는 낙폭의 단기 반등 매매 이런 부분들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인 긴 시각에서는 그 부분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민감주들을 더 비중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긴 시각에서는 맞는 시각이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여전히 중소형주 이러한 종목별로의 강세와 민감주 중에서는 IT 섹터 그리고 나머지는 단기 반등의 흐름 코스닥 쪽이 더 강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피력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낙폭이 컸던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오늘장의 특징 종목까지 말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별 추천 종목 전수받는 스타트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최근에 일단 역시나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네.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 비임상 계약 연구기관인데요. 연속 4일째 거의 급등을 했는데 일단 셀트리온이 주주로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사태에 따라서 동반적으로 좀 급락했던 하락폭은 이제 모두 만회하고 오히려 신고가가 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화평법 통과 시에 최대 수혜주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많이 오르기로 또 했는데요. 이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인해서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다시 화평법 이 도입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입이 통과가 되면 이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바이오톡스텍입니다. 일단 의약품이나 화학제품 특정 물질에 대한 효능과 인체 유해성 평가를 대행해주는 바로 임상 대행 업체가 바로 이 바이오톡스텍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뉴스들이 오늘 강하게 좀 끌어올렸고요. 일단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 대행 기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바이오 시장, 제약 시장과 이 움직임을 같이 하는 업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좀 국내에 있는 제약업체들이나 글로벌 신약업체들이 기술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이오톡스텍의 시장 마켓 역시도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입니다. 음봉 정도 날 때 또는 갭이 좀 메워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갭이 좀 메워진 후에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10,000원대 돌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000원이 돌파가 되면 1차적으로 한 10% 정도인 11,0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톡스텍. 최근 나흘 동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일단 10,000원대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유망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전화 연결을 기다리면서 네. 전에 해주시던 전문가분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반도체 쪽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최근에 코스닥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 업종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듯 하다가 그 자리를 메운 게 바로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인데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최근에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에는 좀 동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GST라는 오늘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이 반도체 그리고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기타 LED, 솔라셀 공정에서 이 사용 후에 배출되는 가스들을 정화시켜주는 가스 정화 장치, 이 스크리버라고 하는데요. 이 스크리버 그리고
공정 중에 또 챔버의 웨이퍼 주변에 온도를 또 일정하게 시켜주는 칠러 이 부품들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스크러버 분야에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마켓 쉐어는 한 40% 정도 되고요. 일단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그만큼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개선과 성장의 지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작년 영업이익이 81억이 났습니다. 11년도가 41억,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한 200억, 한 50%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작년에 보여줬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배 PER이 5배 정도 되네요. 지금은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PER이 5배 이상 한 6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 IT 부품 업체들의 PER을 보면 6배, 7배짜리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대부분 8배에서 10배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이미 8배, 9배, 10배 수준까지 목전에 찬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리미엄이 얼마나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는 올해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주나 전방 업체들의 반도체 라인에 대한 투자들이 굉장히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GST 역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견고하게 상승한 것을 봤을 때는 올해 투자는 어느 정도 좀 계획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 공략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일단 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4,8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급적으로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나 상승 매력은 충분히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보자. 오늘의 추천 종목은 GST, 오늘 종가에서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0.9%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연 1.5% 성장에 그쳐 경기 회복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활동별로는 민간 소비는 전분기보다 0.3% 줄었고 건설 투자는 2.5% 늘었으며 부진하던 설비 투자는 3% 늘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치러진 4.24 재보선 노원병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60.5%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안철수 당선인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신당 창당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돼 안철수발 야권 정계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 보증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을 포함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사의 연대 보증을 없애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대 보증 폐지 종합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분기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일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엔저를 앞세운 양적 완화 정책 덕분으로 풀이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벤치마크 주가 지수인 MSCI 일본 지수는 올 1분기에 24.8% 급등했으며 주요 18개국 지수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MSCI 한국 지수는 0.5%로 하락해 12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점검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의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경기 둔화된 우려가 다시 살아나면서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일단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전 세계 정책 그리고 통화 당국의 의지가 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논의 재점화시켰던 어떤 요소는
그 경기 부양위에서 그 확대 재정 정책 이어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GDP 대비 한 90% 초과하게 될 경우에 해당 국가가 뭐 좀 저성장 기조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 라인하르트와 그 로고프 교수의 그 연구 결과가 단순 데이터 오류였다라는 게 이제 좀 밝혀졌다라는 게 좀 이제 좀 컸는데요. 이에 이제 전 세계는 그 정부 부채 증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좀 덜어내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런 거 부담 느끼지 않고 경기 부양에 좀 나설 체위를 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QE3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일본 역시도 아베노믹스 기치에 걸면서 뭐 무제한적 양적 완화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독일의 어떤 경기 침체로 인해서 ECB가 금리 인하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고 이탈리아 역시도 어제 나왔던 얘기로는 뭐 신임 총리가 뭐 재정 긴축에서 탈피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나서겠다라고 이제 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뭐 OECD나 IMF 그리고 G20 재무장관회담에서 나왔던 한결같은 어떤 요구사항 그리고 컨센서스는 뭐 글로벌 주요 각국들의 어떤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전 세계가 경기 부양위에서 이제 한 목소리 내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경우에는 정부나 한국은행 간의 어떤 경기 판단에 대해서 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만 요 흐름에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게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소재 산업주 주가가 조금씩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LG화학과 현대중공업도 반등하면서 오늘 장에서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간 뭐 주가 하락 과다했던 뭐 소재 그리고 산업재 섹터 내에 뭐 화학이나 철강 그리고 건설, 조선, 뭐 운송 업종 등의 어떤 그간 그런 이제 상계 업종들이 그간의 어떤 주가 흐름과는 좀 다른 반등 전환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뭐 해당 업종과 이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의 어떤 낙폭과대주 매수 수요들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수급 논리라든지 뭐 기술적 흐름에 따라서 단기 반등세는 뭐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뭐 소재나 산업재 섹터의 어떤 구조적 회복의 어떤 조건을 들자면은 크게 저희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경기의 어떤 회복 그리고 이에 따라서 상품 가격의 어떤 상승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조건은 유동성 장세가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낙폭과대주가 전면적으로 어떤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는 상황이지 전환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금 현 상황은 아무래도 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일단락되면서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 이제 소재 산업재 주가가 동반 침체에 이제 빠진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 뭐 어떤 귀신 같은 어떤 타이밍 포착이나 뭐 손절 원칙 지키면서 뭐 매매하지 않는 한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놓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 대비 코스피 지수 선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대형주 적극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수 1900선 뭐 현 지수 구간 완연한 바닥이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고요. 최선 전략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비중이 어떤 적극적인 확대다라는 생각은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 뭐 증가하고 그리고 시장 내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어떤 주가의 어떤 변동성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단순히 이제 가격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나 향후의 어떤 실적 전망 그리고 어떤 뭐 기술적 지표의 어떤 여건까지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낙폭도 상당하면서도 펀드멘탈이 좀 견조한 네 가지 종목을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이제 LG 그리고 이마트, CJ 제일제당이 예상을 하는데 뭐 이러한 종목들이면은 시장이 뭐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충분히 어떤 시장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이제 고객분들과 현장에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낙폭 과대 종목이자 펀더멘털이 양호한 종목에 관심을 두자라는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1900선 깨지나요 우려가 됐던 코스피 지수가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 나면서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금일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섹터가 핵심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낙폭 과대주라든지 또 전반적으로 대형주 일체적으로 섞이면서 십시일반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쪽 섹터가 그나마 좀 움직임이 활발하고 있긴 한데요. 일단 프로그램의 특성상 바스켓에 있는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중에 비중을 많이 실어있던 부분이 이제 자동차 섹터이기 때문에 기관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쪽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움직임이 활발한 편인데, 자동차 섹터의 움직임 자체는 그동안의 낙폭 과대를 판단해 보면 폭락을 감안했을 때 반등이 나와도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한 2, 3일은 더 이러한 추세로 올라줘야지만에 그동안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좀 회복시킬 것 같은데요. 따라서 지금은 핵심적인 주도주나 주도 섹터 그리고 대장주가 나와서 올랐다기보다는 십시일반 장세다라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동안 코스닥 지수가 전일자만 해도 4년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의 56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이 꺼지고 거래소가 다시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은 개별 종목의 숨고르기를 잠깐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의 수익률이 워낙 좀 강했었고 수익률 자체가 50%, 30% 이상 이런 종목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숨고르기 자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국면이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것에 비해서 하락폭이 컸던 대형주 중심의 십시일반 장세면은 당연히 기술적인 반등장에서 나올 수 있는 동일한 패턴의 과거 역사적인 데이터로 감안해 보면 그렇게 특이해 보이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반등이 이어갈 것이냐,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를 포함해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기록 후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팁을 전해주신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동의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1950선 전후로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꼭 50선을 돌파하지 않더라도 지금 반등장의 분위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 기관이 많이 사서 그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프로그램 매수가 강력하게 유발되면서 기존의 반등장에 조금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바스켓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겠지만 얼마든지 외국인들이 시장을 선물을 매도하든지 또는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시장 분위기를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다 만다라기보다는 그냥 추세대로 움직이는 섹터 여건을 봤을 때 최근에 베이시스가 1포인트 전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세게는 안 움직이겠지만 조금씩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금일 물론 오후장 대응도 중요하지만 곧 이제 4월 말이 끝나가게 되고 또 4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에 걸친 미국 FRB의 FOMC 회의 기대감이 저는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글로벌 인덱스 지표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국면에서는 벤 버냉키 의장이 기존의 양적 완화에 대한 신뢰도를 확실하게 굳혀줄 수 있는 그런 립 서비스를 또 이번에는 아주 세게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시장 반등이 조금 더 미국발 훈풍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섹터 전략이 아니라 지수 반등형 장에 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유입될 만한 종목들, 이런 쪽으로 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월말이 다가오는 만큼 섹터 전략 대신에 지수 반등에 좀 집중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부장님의 관심 업종과 종목도 궁금합니다. 살펴봐 주시죠. 네,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대형주도 움직였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시장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아웃퍼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을 더욱더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는 바이오테크 ETF 자체가 사상 최고 신고가를 낼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정책적 뒷받침에 맞물리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나 경제 민주화 혜택 등이 결국은 중소형주 섹터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 걸 감안해 보면 제약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쪽 섹터에 아직도 관심은 집중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금일장에서는 휴원수라든지 서울제약 그리고 메디프론, 고려제약,
네오팜 같은 종목들에 집중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계속적으로 IT 부품주는 금일의 시장의 주춤거리는 시장 완화 수급 구조 속에서도 충분히 관심 가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지스, 상하프론테크, 뷰웍스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중소형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양호하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신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죠. 외국인과 기가 팔고 있는데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하나씩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장은 그동안은 약간은 좀 다르게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930포인트에 대한 좀 강한 지지 라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 1950포인트까지는 단기 상승 가능성, 지금 시점 약간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하지만 업종 분위기는 좀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다. 하지만 그와 예전과는 좀 다르게 낙폭과대 업종군들은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업종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상품 관련된 고려 아이언을 비롯한 관련주들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점 정유화학 업종, 마지막으로 자동차 철강금속 업종까지 그동안 주가가 대세 하락에 대한 흐름을 보였던 업종과 종목 쪽으로 오늘장 역시나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감도 많습니다. 최근에 GS 건설 이후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약간 불안감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장밋빛 전망이 나오지 않다. 하지만은 정부 정책에 있어서 강하게 이 건설업계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시점 자금 조달력이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지금 디폴트라든가 최악의 상황은 겪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적용하면서 많은 종목군들 반등세 보이고 있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 약간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고, 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오늘장 1.7%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어느덧 3만 원대 부분까지 올라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LG전자는 지금 하락 반전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장중에 역시나 52주 신고가가 경신되었다는 거,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적 발표 이후에 더욱더 견조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장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 다시 한번 매도 전환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매도폭이 약간은 줄어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상승세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지금 시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은 지금 단기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조금은 수급이라든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과는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전문가님마다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형주다, 아니다, 중소형주다. 신규 대표님 좀 대형주 쪽에 무게를 두시나 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대형주,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형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반대로 좀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건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950포인트, 좀 더 높게 잡으면 1955포인트대까지는 웬만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약간의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코스닥 아시겠지만은 4년 내 최대치 그리고 560포인트 이상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물에 대한 압박감,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저항 라인 뚫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대형주가 유리하다. 하지만은 중소형주에 있어서 지금 시점 실적 개선세가 더욱더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업종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잘 고르신다고 한다면은 코스닥 중소형주 쪽이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게임에서 우위를 점하는 건 대형주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 장은 대형주 장세 흐름에 역시나 단기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두 가지 업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일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기획 아시겠지만 역시나
광고와 관련된 그런 광고 마케팅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점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이 광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많이 개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광고 단가까지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거, 방송국뿐만이 아니고 제2기획 같은 종목군에 있어서도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광고 시장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구조조정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제2기획 물론 뭐 삼성과 관련된 그룹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와 관련된 확실한 경쟁력을 통해 갖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 종목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삼성과 관련된, 그리고 삼성전자와 스마트폰과 관련된 광고 물량이 지금 시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갖고 지금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부분 제2기획 무조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차트 흐름 보시면 현재 27,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약 28,000원 아래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5일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지만은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도 자신들의 회사에 있어서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금 그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도 물론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자사주 매입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그와 관련된 이슈로 한 번쯤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8,000원 아래에서 만약에 매수하신다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52주 신고가 재차적으로 경신 이후에 29,500원대까지 3만 원에 대한 저항 라인 걸릴 수 있는 이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1분기뿐만이 아니고 2분기, 3분기 갤럭시 S4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최소한 2분기까지는 계획 실적 모멘텀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제1기획이었습니다. 이어서 심결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8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45%고요. 파라다이스가 15%, 모두투어가 10%, 나머지 종목은 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체크해보죠. 네, 현재 파라다이스가 수익률 1위 달리고 있습니다. 36%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메디톡스가 31%, 한국전력 약 19%, 모두투어가 6%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현재 파인디지털 매수가를 소폭 밑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슈프리마와 SK하이닉스 모두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포트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AS 받아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부터 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SK하이닉스 가장 핫한 이슈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네. 29,650원 현재 52주 신고가가 경신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3만 원에 대한 부담감, 약간 저항 라인이 우려감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점 우려감보다는 이제는 확실하게 지지 라인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일장 그리고 혹은 다음 주까지는 약간은 3만 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거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 좀 더 길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3만 원대 회복 이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시점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 역시나 보유에 대한 관점 대응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35,500원대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그 가격대까지는 장중에도 터치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한 35,500원대까지 이 목표 주가를 미리 지정해 놓는다라고 한다면은 장중에 어느 정도 터치가 되면서 매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매 패턴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다음 종목 보실 종목 같은 경우는 루메스입니다. 사실
루멘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주가가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번 한 주간 한 8%대 넘는 상승세를 보인 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급등세가 나왔다라는 거, 서울반도체를 비롯한 지금 시점 특히나 LED TV 관련된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LED 관련된 TV 시장 어느 정도 수요 확대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역시나 홀딩 관점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 약간은 매도 관점 대응 전략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두 종목 모두 파라다이스와 모드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이 두 종목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객 특히나 뭐 일본이라든가 이러한 여행객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과 관련된 여행객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관련된 여행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뉴스라든가 그리고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시장 지금 중국과 일본 관광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시장 계속적으로 지금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갖고 우리 시장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호텔 신라 최근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라든가 모드 투어도 충분히 지금 시점 홀딩 전략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메디톡스 목표가 상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만 6,800원대 주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자 13만 8천 원대 장중 신고가 경신하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14만 원대까지의 단기 상승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층이 이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메디톡스의 성장성은 분명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이 기업의 제품 이미지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목표가 상향 조정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를 돌파한 메디톡스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심경 대표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총 9개 종목에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 40%로 줄었고요. 새롭게 제일기획이 5% 편입됐습니다. 전 종목 그대로 홀딩 전략 이야기했는데요. 그 가운데 목표가를 돌파한 메디톡스는 목표가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제일기획 28,000원 부근에서 매수해보자 목표가는 29,500원, 손절가는 26,5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